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5년간의 도박 인생 13억 날리고 후회합니다. 27세에 시작하여 15년 동안 도박으로 반복적인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그때서야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담배와 술로 제 몸을 망가뜨리죠. 지금까지 잃은 돈을 계산해보면 늘 같은 패턴입니다. 이제 정말 끊어야지 하면서 노가다 잡부일을 하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비오듯 쏟으며 벌은 그 귀한 돈을 생각할 때면 이렇게 벌기 힘든 돈을 내가 그렇게 쉽게 잃은 것이구나 하며 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살만해지니 또 만원, 2만원. 소액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다시 시작하고 금세 큰 돈을 잃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날린 게 아까워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 빌리고 빌려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술과 담배로 몸을 망치게 되죠. 이제 나이 43세.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육체와 정신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후회한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그저 죽고 싶고 어차피 도박이 아니면 그 큰 돈을 만회할 방법이 없기에 또 도박을 합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은 모두가 그렇듯 그때라도 멈췄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35세 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식당에 설거지로 취업했을 때 그렇게 6개월을 살았는데 마음만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내에 나갈 일이 생기고 시내에는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참 눈에 잘 띄더군요. 1시간만 놀자. 결국 차비도 없어 그 무서운 나라에서 노숙자가 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지인이 어렵게 마련해준 숙박비로 토토를 하였습니다. 그 후 3년 정도 정신을 차리고 개인회생까지 거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 동료가 하던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어렵게 회복한 신용을 대출로 씁니다. 결국 다시 전 재산을 날리고 빚만 6,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살면서 도박으로 날린 돈을 기억나는 것만 적어보니 무려 13억 원 정도 됩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고 두려운 꿈을 꾸며 하루만 더 살자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도한 지 꼭 2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도 오히려 빚이 늘어나고 있어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저 단도하고 있음에 의미를 두고 내일 하루 더 살아보려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단도하시어 숨을 쉬고 제대로 된 잠을 주무시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토 총판까지 했던 도박 중독자의 삶.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9살에 맞닥뜨린 도박의 유혹과 그로 인해 겪었던 아찔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을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대출을 시작할 때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입금하고 한 번은 99배당에 당첨되어 수천만 원을 환전해보기도 했죠. 그때의 저에게 돈은 더 이상 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죠. 하루는 1,000만 원을 환전하고 이틀도 안 되어 모두 허비해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도 사고 유흥도 즐기고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 돈으로 채무라도 갚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매번 뒤따랐지만 또 딸 거니까 인생 뭐 있냐는 생각으로 또다시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는 300만 원에서 시작해 6천여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죠. 휴대폰 요금이 밀려서 TV가 정지되었고 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 여유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독촉 전화와 우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어머니께도 피해를 드리게 되었죠. 그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 200만 원의 요금을 갚아주셨고 결국 개인 워크아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또다시 소액으로 도박의 늪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총판을 했던 경험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판이란 여러 도박 사이트의 베팅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대로의 수익을 기대하며 뛰어들었습니다. 총판으로서의 역할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고객이 베팅할 때마다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처음에는 소소한 수익이었지만 점차 고객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도박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베팅을 중계하면서 저도 같이 경기를 분석하고 직접 베팅을 하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나도 한 번 더 베팅해보지? 라는 생각이 매번 들었습니다. 고객들이 큰 돈을 베팅하는 걸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았고 결국 제 돈을 더 많이 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 중 한 명이 500만 원을 베팅하겠다고 했고 그 경기를 저도 따라 베팅했습니다. 경기는 아쉽게도 치고 말았고 그날 밤 저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금액으로 베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큰 금액으로 베팅하게 되고 결국 저 자신도 도박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죠. 이제는 6천만 원 중 90% 이상이 도박 빚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여 년간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어 있었고 한때는 총판까지 했던 저였습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끊고 싶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억을 날린 남편의 도박 중독. 남편이 도박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동안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쏟아내며 저를 속였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1년 후 그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해고된 것입니다. 결국 지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게 되었고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과 빚까지 합쳐 총 2억 원을 모두 날렸고 이 돈을 갚겠다며 시부모님께 몇천만 원을 더 빌린 후 다시 카지노로 향했죠. 그 모든 일이 드러난 뒤 그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치료 상담도 잠깐 받았지만 원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격이라 그 과정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담사와의 대화도 의무적인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쓰리잡을 뛰면서 2년 동안 2억 원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의 의지와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믿었습니다. 본인 사업도 잘 일구고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다시 연락이 두절되며 예전과 비슷한 거짓말을 하길래 물어보니 2달 전부터 다시 카지노에 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방식으로 그는 이번에는 큰 돈을 쓰지 않았고 그냥 심란할 때 몇십만 원 정도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간 카지노에 가지 않은 것, 사업을 스스로 일으킨 것 등을 격려해주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 강제로라도 회원권을 끊어 다니게 하려고 합니다. 운동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약물 치료. 어떤 말을 해줘야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외국에 있어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데 어디로 이사를 가든 카지노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많은데 왜 다시 도박의 유혹에 빠져드는 걸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들킨 것들에 대해서는 실토하지만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거짓말은 왜 하는 걸까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데 남편은 그런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도박만 하지 않으면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라고 믿고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제 방법으로는 부족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